안녕하세요. PFS의 스티븐 킴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채권자와 거의 100%의 컬렉션 대행 업체는 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빚을 반환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 한 가지 비밀스러운 허점을 안다면 여러분의 신용 보고서를 짓누르고 있는 빚을 갚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룰 내용이 많으니 바로 시작해 보죠. 요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렉션 업체는 원래 여러분과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캐피탈원에서 크레딧 카드를 개설했다면 실제 계약 관계는 여러분과 캐피탈원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체가 발생하고 해당 채무가 제3의 컬렉션 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BC 컬렉션 같은 업체가 해당 채무를 인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업체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금융 거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채 검증 절차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즉, 해당 업체가 실제로 그 채무를 합법적으로 추심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정확한지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 캐피탈 원에서 발생한 채무 아닌가요? 물론 최초 채권자는 캐피탈 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추심을 진행하는 업체가 누구이며 그들이 실제로 해당 채무를 추심할 법적 권한과 정확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지입니다. 캐피탈 원과 컬렉션 업체 사이의 내부 계약이나 채권 양도 과정은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부채 검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컬렉션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해서 어떡하지? 캐피탈 원 대신 전화한 거니까 받아야겠어 라고 생각하며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전화를 받지 마세요. 전화상으로 빚을 인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모든 것을 녹음합니다. 빚이 본인 것임을 인정하는 순간 채무 유효 기간이 1일차로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7년이 지나면 삭제될 빚이 4년이나 지났는데 전화 한 통 잘못해서 다시 7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전화를 피하세요. 협상을 원한다면 채무협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빚을 원래 금액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출 수 있고 서면 합의서를 받아내는 법도 잘 압니다. 서면으로 신용보고서 기록을 유리하게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돈을 보내지 마세요. 10,000달러 빚을 1,000달러에 합의하더라도 보고서에 합의된 대로 해결됨이라고 기재하겠다는 서면 확인서가 없다면 거래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컬렉션 업체가 통지서를 보내거나 독촉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우편으로 소통하세요. 신용보고서에 컬렉션 기록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용평가사 디스퓨트를 하는 것입니다. 컬렉션 업체에 연락하기 전에 먼저 신용평가사에 이 정보는 부정확하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보내세요. 30일간의 조사가 끝나면 많은 경우 컬렉션 기록이 삭제됩니다. 삭제되었다면 신용평가사에서 온 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나중에 다른 컬렉션 업체가 같은 빚을 다시 올리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연방법 위반입니다. 그럴 때 이미 삭제된 기록이다 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바로 내려갑니다. 만약 첫 번째 디스퓨트에서 삭제되지 않았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채권자나 컬렉션 업체에 직접 서신을 보냅니다. 연방법에 따라 이 계좌가 내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세요. 반드시 내용 증명으로 보내서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30일을 기다려 보세요. 그들이 보내오는 서류는 대부분 법적 계약서가 아니라 조잡한 내역서일 겁니다. 퀵북 같은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역서는 법적 계약서가 아닙니다. 서명도 없죠. 10% 정도는 신용카드 신청서를 보내오기도 하는데 이름이 타이핑된 것은 법적 서명이 아닙니다. 만약 상대 측에서 단순 거래 내역서나 형식적인 자료들만 보내왔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때 다시 신용평가사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해당 채무에 대한 적법한 검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또는 컬렉션 업체는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충분한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단순 출력된 거래 내역만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록의 정확성과 검증 가능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재조사를 요청하며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핵심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는가를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컬렉션 업체와 대화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컬렉션 업체는 정보를 확인하려면 원채권자에게 가서 서류를 받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용평가사에 디스퓨트를 하면 컬렉션 업체가 30일 안에 원채권자로부터 서류를 받아 평가사에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리 연락하면 그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꼴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영수증이나 내역서는 부채 검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들어간 법적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기술 시대에 그런 종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송당하면 어떡하죠? 물론 미국은 소송이 매우 흔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겁을 먹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용보고서의 부정적인 기록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해서 법적 리스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 안에서 정확한 검증과 분쟁 대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신용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기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용 상태를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법원 출석 자체를 피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 측의 주장만 인정되어 기본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식으로 출석해 현재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은 생각보다 강하게 존재하며 법원 역시 채권 추심 과정이나 절차상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컬렉션 업체들은 실제 소송까지 진행하기보다는 압박을 통해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진행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신용 문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보들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FS의 스티븐 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